26번은 다음 중 조건 P랑 그 부정 P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기억. x제곱은 0보다 크다. 의 부정은 x제곱은 0보다 뭐라고 바꿔야 돼? 뭐라고 바꿔야 되니? 나 누구랑 대화하니? 작거나 같다지. 기억 틀렸고. 니은 a가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a는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b는 0보다 크다. 니은 맞고. 디귿 a, b가 0이 아니다를 해석해야지. a, b가 0이 아니라는 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라는 거니까 얘의 부정은 a가 0 또는 b는 0.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거기 써 있는 대로 a, b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다. 그래서 정답 5번. 다음 29번 보자. 자, 29번에서 지금 결론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결론적으로 구하라는 게 발레지. 자, 이거는 내가 한 두어 번 얘기했을 거야. 더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발레집합은 뭐라고 배웠어? 차집합. 즉, 이것도 얘까지도 들었었지. x가 실수라면 x제곱은 0보다 크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거짓이지. 왜 거짓이야? 0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가 0이란 말이야? 그럼 이 0은 어디에 속하는 애냐? 보니까 실수다에는 0이 있지. 근데 제곱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집합에는 0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발레는 여기에는 있지만 여기에는 없는 애란 말이야. 오케이? 얘는 있지만 얘는 없어. 그래서 거짓. 이거거든? 그러면 얘한테는 있지만 얘한테는 없는 것을 우리가 배운 걸로 차집합이라고 하거든. 얘한테는 있지만 얘한테는 없는 것. P에게는 있지만 Q에게는 없는 것. 그게 P차집합 Q니까. 그래서 요 예를 보면 알겠지만 문제에서 어떻게 주건 간에 발레는 차집합이다. 그럼 문제를 보자. 지금은 P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Q는 3x제곱 마이너스 k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not q이면 p다가 거짓이어야 된대. 그러면 일단 거짓이고 나발이고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not p이면 not q이면 p다야. 근데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지금 이 부등호의 방향상 바꾸는 게 더 유리한 게 누구야? P야 Q야? P지. 얘는 답이 또는 형태잖아. x제곱이 크다 쪽이니까. 얘는 또는의 형태고 얘는 그리고의 형태니까 그리고가 무조건 연산이 편하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Q를 바꾸래잖아. 그치? 나는 P를 바꾸고 싶은데.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시켰지만 우리는 뭐로 바꿔서 푼다? 대우로 바꿔서 푸는 게 훨씬 유리하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거짓임을 보이면 되지. 이해됐을까? 자, 그래서 얘가 거짓임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해보면 not P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니까 풀어주면 x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지. 다음 Q는 그대로 쓰니까 3x제곱 마이너스 k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풀어주면 이렇게 되고 지금 문제에서 k가 자연수 그랬으니까 0이랑 3분의 k 중에 당연히 얘가 작겠지. 그래서 사이범위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k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야. 이게 진리집합이지. 자, not P의 진리집합 구했고 Q의 진리집합 구했는데 얘가 거짓이래. 근데 그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를 찾으래. 그러면 뭐 not P고 어쩌고 간에 뭐야?
앞에는 있지만 뒤에는 없는 것. 즉 앞에서 뒤를 차집합한 거. 그러니까 얘에서 얘의 범위를 날려버리면 되지. 그럼 수직선상으로 확인을 해보면 얘가 딱 정수다가 지금 정수라는 얘기는 딱히 없으니까 범위로 차집합을 구해보면 자 1부터 4까지인 범위에서 0 이상 3분의 k 이하인 범위를 없애버렸더니 누구만 남았대? 발레가 3밖에 없대. 정수로. 그러면 이 하얀 부분에는 있지만 노란 부분에 없는 정수가 딱 3만 이단 소리지.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돼야 될 거야. 3분의 k가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어야겠지. 그래야 하얀 부분에는 있지만 노란 부분에 없는 게 3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2는 어디 있어야 돼? 2는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 있어야겠지. 오케이? 그래서 K의 범위가 이렇게 잡힌다. 그래서 결론 3분의 K는 2와 3 사이에 있어야 돼. 대강의 위치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등호까지 판단해 줘야지. 자, 얘가 3분의 K가 만약에 3이야. 그러면 하얀 부분에서 노란 부분을 제거했을 때 3이 남아 안 남아? 안 남지. 안 남잖아. 얘가 3을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얘가 3이면 되는데 안 돼. 다음 얘가 2면 어때? 내 목표는 뭐야? 3만 남아야 돼. 그럼 얘가 2라면 2 먹는 거 맞잖아. 그럼 2 없어지는 거 맞잖아. 내 의도대로. 그러니까 얘가 2여도 돼 안 돼? 돼. 그래서 이게 최종 K의 범위다. 그래서 K는 6 이상 9 미만이 돼서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K는 6, 7, 8이 된다. 그래서 정답 21. 그래서 지금 요 문제가 좀 여기 풀이가 좀 복잡하긴 한데 자 여기서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문제를 봤을 때 당연히 얘는 바꿨으면 좋겠고 얘는 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의해서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고는 했지만 문제에서는 내가 안 바꾸고 싶은 걸 바꾸랬고 바꾸고 싶은 애를 안 바꾸랬으니까 당연히 대우를 이용해서 바꿔주는 거. 다음 두 번째 발레 집합은 차집합이다. 그래서 얘가 뭐 낫이 붙건 뭐가 붙건 상관없어. 얘가 거짓이다라는 건 앞에는 있고 뒤에는 없는 거니까 얘에서 얘를 차집합한다. 오케이? 자 됐으면 넘겨서 지나간 문제는 숙제. 자 다음 페이지에 30번부터 35번까지 에서 (31번) (34번) 일단 지금 답을 쓴 걸 봤을 때 뭐 답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형태적으로 지금 뭔가 잘못한 사람들이 좀 보이는데 만약에 31번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만약에 되는 원소가 만약에 예를 들어 1, 2, 3, 4면 된다라고 치자. 그럼 답이 4야? 아니지. 1, 2, 3, 4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 즉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답은 4개라고 쓰는 게 아니라 16개라고 써야 맞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자,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고 자, 진리집합 PQR을 잡을 건데 P는 6의 약수다. 다음 Q는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다.
불만 없지? 자, 이때 not P이고 not Q이면 R이다가 참이어야 된대. 자, 그러면 명제상의 표현으로 이렇게 썼어. 그럼 우리는 이걸 좀 수월하게 하려면 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편하잖아. 그지? 집합으로 바꾸자. not P는 P의 여집합. 이거 못 바꾸면 안 돼. 다음, not Q는 Q의 여집합. 이거는 교집합. 다음, R은 R이겠지? 근데 얘면 얘다? 포함관계 성립한다. 이렇게 바꿔낼 수 있어야 돼.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어렵게 느껴지면 안 된다, 이건. 기본이야. 명제의 표현을 집합의 표현으로 바꿔서 집합 계산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할 거 하자. 요거 당연히 둘 다 여집합하는 건 귀찮으니까 일로 갑시다. P와 Q의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으로 바꿔도 되지? 얘가 R에 포함돼야 돼. 자, 그럼 P와 Q의 합집합은 1, 2, 3, 4, 6, 8, 9, 10이니까 합집합의 여집합은 5랑 7밖에 없지. 오케이? 그래서 즉 결론 집합 R은 5와 7을 반드시 가져야 돼. 이해됐을까? 자, 그럼 집합 R은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5와 7을 반드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다. 그래서 2의 8제곱이 정답. 정답 256개. 오케이? 이해되니 다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누가 뭐래도 요거. 명제의 표현을 집합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 별거 없잖아, 그지? 외워야 되는 거. 부정, 여집합. 이고, 교집합. 여긴 없지만, 또는은 합집합. 그게 다잖아. 꼴랑 그게 다니까. 자, 다음 34번. 지울게. 자, PQ 두 조건이 있는데 일단 가봅시다. P는 그냥 뭐 풀어봤을 테니까 그냥 풀어버릴게. 2 이상 5 이하가 진리집합이지. 다음 Q는 풀어보면 요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답이 K-3이랑 K+3 나올 거야, 맞나? 그래서 어차피 K가 뭐 상관없지. 3 뺀 게 더 작을 테니까. 그래서 얘는 X가 K-3보다 작거나 K+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은가? 이거는 풀어서 쓸 테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P2고 Q이다. 얘가 거짓이래.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일단 어떤 X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참이 된다는, 얘가 만약에 참이라면 뭐야? X 중에서 P와 Q에 모두 들어가 있는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참인 거잖아, 이거. 그치? 근데 어떤 X에 대하여 요게 거짓이래. 그 말은 뭐야? P이고 Q인 원소가 한 개도 없다는 얘기지. 근데 아까 했다시피 얘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뭐야? P와 Q의 교집합이잖아. 근데 어떤 X가 P와 Q의 교집합에 없대. 아무것도. 그러니까 거짓이겠지. 그 말은 뭐야? 이게 공집합이란 소리지. P와 Q의 교집합이 없으니까 어떤 X에 대하여 그 어떤 X가
P고 P도 되고 Q도 된다가 거짓이라 했으니까 P와 Q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거짓이 나오겠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구한 얘네 둘의 교집합이 없다라고 그려주면 되겠네. 그래서 수직선에 표현하면 B는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Q는 좌우범인데 안 겹쳐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K-3은 여기 있을 거고 K 플러스 3은 여기 있겠지. 이러면 P와 Q의 교집합은 없는 거잖아. 오케이? 이해됐을까? 그러면 왼쪽은 왼쪽끼리,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비교하면 되겠지. 왼쪽에서 K-3은 2보다 작아야 돼. 같으면 안 되지, 겹치니까. 다음 이쪽도 보면 K 플러스 3은 5보다 커야 돼. 그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서 K는 5보다 작다. 여기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냥 2. 그래서 K의 최종 범위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되겠다. 뭐 구하래? 정수의 합은 3 더하기 4 해서 정답은 7, 2번. 일단 이 36번에서 역도 참이고 대우도 참이래. 그걸 찾으래. 그러면 이것도 내가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자,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 그럼 너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대우가 참이라는 건 그냥 원명제가 참인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굳이 귀찮게 대우 안 하고 역이랑 원래 명제랑 둘 다 참인 거 찾으시오라는 문제로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때 이거를 다 역을 고쳐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얘를 고쳐서 역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방법도 있지만 생각해봐.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원래 명제가 참이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Q이면 P이다도 참이래. 이걸 말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건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소리지. 다음 Q이면 P이다가 참이라는 건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Q가 P의 부분집합이라는 소리지. 그럼 얘도 되고 얘도 돼야 된대. 근데 우리는 이 둘 다 되는 거의 결론을 알고 있잖아. 뭐야? P와 Q가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 36번 문제에서 물론 있는 그대로 시키는 그대로 다 해도 되지만 그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문제에서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라는 걸 찾으시오라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P와 Q가 똑같은 애를 찾으시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P의 진리집합 구하고 Q의 진리집합 구해서 그 둘이 똑같은 거를 찾으면 돼. 어차피 시험범위니까 더 넘어가 보자. 뭐 찾으라는 얘기야? P로 충분조건 구하라는 얘기야.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너희가 찾는 거는 두 개의 P와 Q에 있는 애들의 진리집합 또는 상태, 뭐 조건 그런 것들을 따져서 똑같은 것만 고르면 돼. 그럼 기억.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더한 게 0이다. 자, 이거 언제야? A가 0이고 B도 0이라는 거지. 다음 뒤에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다. A와 B는 실수야. 이거 뭐야?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얘기지. 아, 똑같네. 기억 맞아. 다음 니은 A가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다 랑 A랑 B랑 더하면 2보다 크다랑 같을 리가 없잖아. 그치? 야, 둘 다 1보다 크다랑 더한 게 2보다 크다랑 이게 같은 상황이야? 당연히 아니지. 얘면 얘다는 맞잖아. 근데 얘면 얘다는 아니지. 이거 안 돼. 디귿. A와 B를 곱한 게 1보다 크다면 A가 1보다 크거나 B가 1보다 크다. 그러니까 내가 요렇게 쓰긴 했지만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로 참거짓을 판단하는 방법도 있었고 다른 방법이 뭐였어? 그냥 읽었을 때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다. 이거 먼저 하는 거였잖아. 그지? 진리집합은 나중 얘기야. 헷갈릴 때만 쓰는 거고. 읽어보자. 야, 곱한 게 1보다 크면 둘 중에 하나는 1보다 크다. 맞아? 그딴 게 어딨어?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3이면 곱해도 1보다 크잖아. 절대 안 되지. 그래서 정답 맞는 거 기억밖에 없다. 1번. 다음 39번.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맞는데 필요 조건은 아니어야 된대.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반대로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전부 다 똑같은 말. 맞니? 전부 다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조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맞는데 필요 조건은 아니래. 그 말은 P가 Q의 부분집합은 맞는데 같은 건 안 돼. 요 얘기지. 충분 조건은 맞는데 필요 조건까지는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우리 방금 했던 문제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거지. P이면 Q이다는 맞는데 Q이면 P이다는 되면 안 돼. 왜? 얘까지 되면 이거거든. 둘이 같은 거니까. 이해됐을까? 그래서 먼저 할 거는 요걸 먼저 하는 거야. 읽어서 맞으면 얘만 맞고 얘는 틀린 거? 그게 정답이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좀 헷갈려. 그러면 진리집 보는 거고. 구조 이해되지? 푸는 거, 참거짓 판별할 때. 자, 그래서 기억을 읽어보자. A와 B를 곱한 게 0이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 어때? 맞아? 택도 없지. 곱한 게 0이라고 제곱해서 더한 게 0일 리가 없잖아. 왜? 얘는 하나만 0이어도 되지만 얘는 둘 다 0이어야 되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안 돼. 그냥 끝난 거지. 니은 A가 0보다 크고 콤마는 영어에서 배웠지. 엔드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다면 곱한 건 0보다 작다. 맞아? 읽었을 때? 맞잖아.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으면 곱한 건 0보다 작다. 맞는 말이잖아. 자, 얘면 얘다. 맞지? 근데 거꾸로 가보자. 야,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A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고 B는 0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맞아? 반대일 수도 있잖아. 틀렸지? 그러니까 얘는 얘면 얘다는 맞는데 얘면 얘다는 안 되지. 그게 우리가 찾는 거 아니야? 맞지? 니은 맞지? 다음 디귿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라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도 0이다. 자, 요거는 읽었을 때 만약에 헷갈릴 수도 있어. 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여지가 있거든,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진리집합을 해석해보자. 자, 제곱, 이거 이대로 해도 되고 넘겨도 돼. 뭐 넘겼다 쳐볼까? A제곱과 B제곱이 같을 조건이 뭐야? 절대값이 같으면 되지. 즉, A와 B의 절대값만 같으면 돼. 다음, 얘를 보자. 얘는 넘겨보면 A 세제곱과 B 세제곱이 같아야 되지. 자, 세제곱이 같은 조건은 뭐야? 진짜 아예 똑같아야 돼. 얘는 부호는 신경 꺼도 돼. 절대값만 같으면 되는데 얘는 다 같아야 돼. 그럼 진리집합보다 지금 되는 게 누가 더 많아? 누가 더 많니? 얘가 훨씬 많은 거 아니야? 얘는 진짜 아예 생으로 다 같아야 되고 얘는 부호는 달라도 되잖아. 얘가 더 되는 게 많지. 지금 진리집합으로 따진 거잖아. 읽었을 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진리집합 따지니까 이쪽이 크잖아. 우리가 찾는 건 이건데? 안 되지. 그래서 정답 2번 니은. 오케이? 참거짓 판별하는 거 이해됐어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참거짓 틀린 사람들 잘 기억해라. 참거짓을 판별하는 방법 첫 번째, 읽었을 때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야. 그거는 솔직히 지금 너희가 읽었는데 이거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대.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뜯어 고쳐야지. 생각을. 지금까지 수학을 잘못 배운 거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읽어서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야. 근데 그게 좀 아리까리할 때가 있겠지. 지금 저기 디귿처럼. 그러면 그때는 진리집합 보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가야 돼. 자, 넘겨서 42번, 45번. 물론 43번도 아마 질문이 있을 텐데 요거는 그냥 내가 풀게. 일단 너희는 42번이랑 45번을 해보자. 그리고 얘네 둘에 비교해가면서 풀 줄 알아야 돼. 42, 45. 이거 설명하고 이거 풀 거니까 봐봐. 알았지? 자, 42번 보자. 42번이랑 45번을 비교할 건데, 자, 일단 45번을 먼저 하자. 45번에서 지금 a 플러스 b라는 애랑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라는 애랑 곱한 값의 최소값을 구할 거야. 자, 그러면 지금 그 문제에서 45번의 네모칸에서 얘는 어떻게 풀었냐면 얘가 최소가 될 때 따로 구하고 얘가 최소가 될 때 따로 구해서 얘가 최소고 얘도 최소면 얘네 둘을 곱한 것도 최소겠지라고 푸는 거란 말이야. 이런 논리로 푼 거야. 근데 결론은 뭐야? 틀렸지. 이렇게 풀면 안 돼. 왜냐? 자, 산술기하식 써보자. 산술기하식이 어떤 두 양수를 더하고 곱했을 때 그 둘의 대소가 요렇게 된다는 게 산술기하잖아. 그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 즉 얘네 둘이 똑같을 때가 언제냐면 A와 B가 같을 때야. 더하고 곱하는 그 두 수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서 그때가 최소거든? 오케이? 그러면 요걸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얘가 최소라는 건 A 플러스 B가 최소가 될 때가 언제냐면 A와 B가 똑같을 때지. 그지? 다음 A분의 1과 B분의 4가 최소가 될 때는 언제냐면 A분의 1과 B분의 4가 똑같을 때야. 오케이? 다시 산술기하, 요 산술기하식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 즉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 실제로 산술기하에 쓰는 두 수 A와 B가 똑같을 때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괄호에서 산술기하를 써서 최소값을 구했다는 건 A와 B가 같다는 얘기지. 다음 여기서 따로 산술기하를 썼다는 건 최소값일 때가 A분의 1과 B분의 4가 같다는 얘기지. 근데 얘네 둘이 양립할 수가 있냐고. A와 B가 같으면서 A분의 1과 B분의 4가 같을 수가 있어? 동시에?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얘가 최소면 얘는 최소가 될 수 없어. 반대로 얘가 최소면 얘가 최소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불가능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뭐야? 전개하는 거지. 전개해서 풀어야 돼.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보면 이 문제 기본 문제라서 못 풀면 안 돼. 이 이유로. 자, 전개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산술기하 못한 애들이 뭘 못하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 보고 산술기하 써야 되는 상황인데, 산술기하 풀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걸 고민하는데, 이걸 고민할 이유가 없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요만큼만 산술기하 쓰면 되잖아. 얘의 최소값이 몇이 나왔어. 그러면 그 최소값에다가 1하고 4만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그잖아? 그래서 얘만 산술기하 쓰자. 그래서 A분의 B와 B분의 4A를 이 공식에 A와 B라고 한다면 공식상 요렇게 되겠지. 산술기하 못 쓰면 진짜 앞으로 너무 피곤하다 얘들아. 이거 못하면 안 돼. 산술기하 요 단원만 지나가면 안 나오겠지가 아니야. 너희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온다 산술기하는.
됐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싹 약분이 돼서 4만 남지?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겠네? 그러면 얘는 4 이상이다. A분의 B 플러스 B분의 4A가 4 이상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지.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이만큼의 최소값이 아니잖아. 거기다가 5가 추가돼야지. 그래서 양변에 5를 더해줘서 최종적으로 얘의 최소값은 몇이다? 9다. 라고 해야 맞는 풀이지. 그러니까 거기 써있는 풀이가 지금 최소값이 8이라고 돼 있다는 건 틀렸다라는 얘기. 오케이? 자, 이게 기본이야. 근데 42번을 보자. 42번도 얘랑 구조상 거의 똑같아 보이잖아? A 플러스 A분의 1이랑 보기 편하게 순서 바꿀게. A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2를 곱한 값의 최소값 구하래.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이 생겼잖아. 아, 그럼 얘도 전개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 전개하면 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얘 최소 따로 얘 최소 따로 해야지 못했던 이유가 뭐야? 얘랑 얘가 다르니까잖아. 왜? 애초에 생긴 게 다르잖아. 얘는 A야 B고 얘는 A분의 1이랑 B분의 4니까 다르게 생겼으니까 따로따로 산술기가 못 쓴단 말이야. 근데 얘는 똑같지 않니? 똑같잖아. 즉 얘가 최소가 될 때의 조건은 A와 A분의 1이 같은 거고, 얘도 이것도 마찬가지. 야, 2는 나중에 생각하면 되잖아. 이것처럼 2까지 집어넣어서 산술기가 쓰는 바보가 어딨어. 그치? 그래서 2는 나중에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도 얘 최소값 구하면 되잖아. 그럼 얘도 산술기가 썼을 때 최소값을 가질 때 조건이 이거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쟤처럼 굳이 안 해도 되지. 그냥 얘 최소 따로 얘 최소 따로 구해서 최소랑 최소를 곱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왜 얘는 전개하고 왜 얘는 전개 안 해도 되는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얘 산술기가 따로 쓰고 얘 산술기가 따로 쓰자. 근데 어차피 생긴 게 똑같으니까 한 번만 하면 되겠지. 자, A 플러스 A분의 1의 최소값은 산술기하에 의해서 이렇게 생겼겠고, 그래서 최소값이 2지. 자, A 플러스 A분의 1의 최소값이 2야. 그럼 얘의 최소값은 2란 소리지. 다음, 얘의 최소값이 2인데 거기다가 2를 더했으니까 두 번째 거래 최소값은 4겠지. 그래서 그 둘을 곱하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8이겠다. 이해됐지 얘들아? 42번과 42번 분간해야 돼. 왜 얘는 전개를 해서 풀어야 되고 왜 쟤는 전개 안 해도 되는지를 이해해야 돼. 오케이? 됐니? 지금 이거 둘의 비교. 얘는 동시에 최소가 될 수가 없어. 왜? 생긴 게 다르잖아. 근데 얘는 생긴 게 똑같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최소가 가능해.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자고. 굳이 전개하지 말고 귀찮으니까. 자, 43번 보자.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다른 문제들을 풀면서 괄호끼리 곱해져 있는데 전개를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 너희 배운 대로라면. 근데 전개를 안 하고 풀 때가 있을 거야. 그럼 전개를 왜 안 하냐? 귀찮아서? 아니야. 따로따로 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한 거야. 그러면 너희가 확인했을 때 이렇게 곱하기 연결돼 있는데 아 이거 식이 너무 복잡해. 전개하기 졸라 귀찮아. 이거 너무 하기 싫어.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야. 각각의 가로가 따로따로 산술기하를 썼을 때 양쪽의 가로가 최소가 되는 조건이 똑같을까를 확인하는 거지. 똑같다면 전개 안 하는 거지. 알겠지? 물론 지금 여기 내가 지웠지만 여기가 일반적인 풀이가 맞다. 전개하는 게. 알겠지? 애지간하면 전개하는 게 맞아. 자, 43번 보자. 자, 43번에서 문제 쭉 읽어보면 뭔 소리냐면 양철판이 있었다. 이렇게 생긴 판이 있어. 판때기가 하나 있었어. 자, 이거를 정면에서 바라봤어.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돼 있다 치자.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지. 판때기가. 자, 이렇게 돼 있는 판을 직각으로 구부려서 어떻게 바꿨냐면 얘를 이렇게 바꿨대. 구부려서. 그리고 요 길이가 4인 거지. 자, 그렇게 구부려서
여기에 물이 흐르도록 했대.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단면이 여기 윗면이 뚫려 있긴 하지만 직사각형 모양인 거잖아. 여기도 이 두 개의 직사각형 넓이의 합의 최대값 구하시오. 요 얘기야. 두 직사각형 넓이의 합의 최대값.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준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자, 그럼 지금 폭이 60cm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60이지. 자, 그럼 이 60짜리를 구부린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구부려 있는 모든 선을 다 더하면 60 나와야 되네. 근데 이 구부린 선은 종류가 몇 종류? 4 빼고 두 종류지. 가로 세로잖아. 그래서 얘가 세로가 몇 개? 4개. 가로가 몇 개? 2개. 얘네들 더하고 4까지 더하면 몇 나와야 돼? 60. 근데 종류가 2개니까 당연히 미지수로 두면 되겠지. 뭐 얘를 X, 얘를 Y라고 둔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식은 뭐야? 4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60이다를 문제에서 준 거지. 그러면 계산할 거 계산해보면 2x 플러스 y는 몇이다? 28이다. 요거 알게 됐지? 됐니? 다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니? 최대값은 나중에 이거 뭐 구하래? 넓이의 합 구하는지. 넓이의 합 뭔데? 직사각형 넓이의 합 뭐야? 식으로 쓰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엄청 어려운 거 물어봤나? 이 직사각형 넓이 뭐야? xy. 얘도 xy. 그럼 직사각형 넓이의 합은 뭐야? 2xy. 그럼 문제가 이렇게 된 거지. 2x 플러스 y는 28일 때 2xy의 최대값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된 거지. 됐니? 그럼 이 두 개를 보고 너희는 머릿속에 뭐가 빡 떠올라야 돼? 뭐 쓰자? 뭐 써야 돼? 이거 뭐 쓰는 거야? 산술기 하지. 왜? 둘을 더하고 곱한 꼴이니까 딱. 그래서 이거 산술기하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산술기하 써서 2x 플러스 y는 2 루트 2xy 이상이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알고 있는 거 집어넣고 계산할 거 계산하면 되지. 자, 얘가 28이니까 나눠져서 14가 될 거고, 난 2xy의 최대값이 알고 싶으니까 양변 제곱만 하면 되겠네. 정답 2xy의 최대값은 196이다. 끝. 됐지?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붙어 있는 파란 부분 있지? 파란 부분은 당장은 안 할 거야. 여기 좀 많이 어렵거든? 이건 당장 안 할 거고, 이제 좀 2페이지 넘기면 함수 나올 거야. 빨간색으로. 거기 이어서 합시다. 쉬었다가.